그 다음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있지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면 톨게이트 시설 있잖아요. 하이패스 말고, 이거 IQ 60이면요 이런 거 그냥 수업 시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집에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IQ 60은 되잖아요. 여러분, 애가 집에 내 넷이다. 우리 집에 내가 넷을 낳았다. 보양 많이 먹어야 돼요. 애 하나 낳을 때마다 30씩 없어진다는데 웃죠? 겨우 IQ 150이었는데 애 낳느라고 120 쓰고 30 남았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돈 받는 시설, 도로 한가운데 설치돼야 돼요. 도로 한가운데.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해야지 건축가에서 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하면 톨게이트 시설 생각하면 돼요. 얘들 건축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사람이 앉아 있잖아. 이렇게 외벽 있고 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라고 되어 있죠. 컨테이너 창고는 정착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는 거지. 문화재 철도, 톨게이트 박스, 컨테이너 박스, 박스 2개. 그럼 금방이요. 얘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추가돼가지고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이라. 그래서 한 장 넘겨봐요. 만화가 이건 참 괜찮은 만화 같아. 다음 페이지 만화 하나 있어요. 문화재 하나 있잖아요. 얘는 남대문 같아. 그러죠? 철도 안에 있는 각종 시설들. 고속도로 통행료 있잖아요. 아니면 손 받고 있잖아. 돈 받고. 컨테이너 창고. 하천구역 보를 설치했으니까 물막이 시설을 하는 수문 조작실. 나는 왼쪽 하단 5번째 그림이 이건 좀 미흡해. 그 보를 설치했으면 눈에 좀 띄게 건물 같은 걸 왼쪽 상단에 만들어 놓고 화살표로 수문 조작실 탁 써주면, 그러죠? 확 와닿을 텐데, 이게 건물인지 그 물막이 본지 구별이 잘 안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공감을 해주셔야 뭘 이렇게, 여러분 같이 남들 뒷담화 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왕따 당해 안 당해요? 당해요. 남들 뒷담화 할 때 같이 뒷담화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혼자 그래가지고 말 번지고 말이지. 다음 절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자, 그럼 봐봐요. 건축물이 뭐냐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말하지만, 문화재나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톨게이트 시설, 컨테이너 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갖다가 가끔 영어로 쓰는데 어렵다 이런 말 써요. 어렵다고요? 아니죠. 내가 서너 번 반복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죠. 절대로. 이 5가지는 건축법 적용 안 하는데,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문제 내면 틀리는 이유, 영혼 없이 공부하니까. 자,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이라는 거 있었죠 아까. 얘가 없이 30년 살아왔어요. 초창 저 강의할 때 얘 없었다니까. 그러면 이 4가지만 있을 때는 객관식 문제 출제의 형태가 요 4가지를 갖다 놓고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거 하나 집어넣어 놓고 적용받는 걸 고르라는 문제 나왔고, 지금 5개 돼버렸죠. 그러니까 5개를 그대로 놔둬. 그리고 하나로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 패턴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라고 해야 되는데 주택이라고 내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주택으로 쓰고 싶다. 건축물 적용을 받아. 건축허가 안 받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창고로 쓰고 있다.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처벌 안 합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그 앞에 용도 변경으로 와야지. 용도로 와야지. 용도. 자, 465페이지로 가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건축물의 정의가 나왔죠. 자, 이 요건에, 그러니까 얘가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얘들이라도 얘들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뺐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럼 이제 용도가 나오죠, 이제. 자, 용도. 건축물의 용도 모르면 부동산 돌아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박스가 29가지가 쭉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표정이 헉! 그러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자 될 자격이 좀 없다. 그렇지, 내가 이런 거 배우려고 왔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내가 이런 거 배우려고 하고 왔지. 그럼 이런 거 공부할 맛이 나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자세라니까요. 학원에서 어려운 걸 가르치면, 그래 나 저런 걸 배우러 왔잖아 학원에, 이렇게 되는데 아이씨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학원 넉 달 댕기다가 때려치우면 학원에 돈 줘야 돼. 이제 학원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 5개월 정도만 댕기다가 때려치우면 환불받을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학원에 돈 도로 줘야 돼. 연회원으로 해가지고 다 깎아주고 막 책도 공짜로 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뺄 때는 월수강료 다 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원에 도로 줘야 돼 돈을. 그러니까 발을 담궜으니까 합격할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자, 1번 단독주택 줄치고, 저 밑에 2번 공동주택. 뭐가 있는지 제목은 봐야 되니까 한 장 넘어가요. 밑에 3번에 제1종 건생, 4번에 제2종 건생. 여러분 1종하고 2종 건생 비스무리한데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하러 간다, 막 이런 자세. 자, 오른쪽에 5번은요 떠들으셔야 돼요. 문화 및 집회시설. 6번은 전기, 7번은 판매시설. 이 입으로 떠들지 않으면 나중에 용도 변경할 때 고통스럽다는 거. 그 다음 8번은 운수시설, 9번은 의료시설, 10번은 교육, 연구, 11번이 노이자시설, 늙을로 어릴 유자, 12번이 수련, 13번이 운동, 14번이 업무, 15번이 숙박, 16번이 위락. 별것 다 있어요. 자, 잠깐만요. 좀 전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나왔죠? 자, 얘가 보세요. 위락시설 중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걸 해야 되냐? 단란주점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단란주점의 크기가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위락시설이에요. 단란주점이 150이 안 되는 작은 것들은 2종 건생이에요. 자, 여기서 2종 건생으로 분류되면 준주거지역, 우리 21개 용도지역 배웠죠? 허용합니다. 준주거지역. 그런데 150 넘는 위락시설로 분류되면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상업지역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준공업하고 일반주거, 전용주거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건축물의 용도가 분류될 줄 알아야 국토개법 배울 때 용도지역 배우잖아요. 그 용도지역이 왜 있게요? 용도를 이렇게 분류해 놓을 때 용도지역을 다 지정해 놓을 테니까 용도지역별로 건축법에 정하는 이 용도 있죠, 용도. 이 중에 이런 건 지을 수 있다, 없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도라는 게 베이스 분류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락시설이 어떤 거 있는지, 숙박시설은 어떤 걸 말하는지 이걸 모르고 국토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이 공장. 공장이라는 거 지을 수 있냐 없냐 여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8번이 창고시설, 19번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20번이 자동차 관리소. 여러분이 가다가 LG 주유소를 만났어. 주유소 있죠, 주유소. 건물 있잖아요. 쟤는 용도가 뭘까? 가만히 있어. 앞으로 넘어가지 말고. 주유소 용지? 그건 지목이지. 좀 전에 봐줘. 좀 전에 위험물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고 외우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줄만 치는 거야. 내 그럴 줄 알고 책장 넘기고 물어보는 거야. 19번에 다시 가봐요. 19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너 어디 가니? 앙증맞다. 걸어가면 또 앙증맞게 걸어가요. 덩치하고 머리 깎은 거하고 진짜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앙증맞아서 용서해 줍니다. 자, 20번은요 자동차 관련 시설, 21번은
동식물 관련 시설 22번은 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되어 있지요. 얘가 예전에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듣기에 봐요.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보다 훨씬 더 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단지 뒤에 세계 최대의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 짓는다더라. 그럼 찬성해요, 데모예요? 머리부터 깎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짓는다더라 그러면 그게 뭐요? 그리고 잊어먹어버려요. 데모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일부러 법률 용어를 자꾸 순화시켜서 백성들을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막상 들어서는 거 보니까 밑에 이런 것들 들어서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어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23번에 교정 및 군사. 교정이 무슨 말일까요? 교정. 좀 빼딱한 놈들 똑바로 피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여러분 분양권 전매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이렇게 되잖아요. 판사가 징역 3년 때려버리면 교도소 가가지고 내 왜 그랬지? 3년 동안 반성하고 오라고 착한 사람 돼가지고 그러죠? 교도소 이런 걸 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오면 아파트 문을 못 닫은 애가 너네 아파트 문을 톡톡톡 따게 되고 막 기술 배워와요. 그래서 다 기술 가르쳐줘요. 그 밤에 남의 집 넘는 방법, CCTV 피하는 방법 다 배워서 나옵니다. 더 똑똑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교도소 등을 말한다는 거. 24번이 방송통신, 25번이 발전시설, 26번이 묘지관, 27번이 관광, 28번이 장례시설, 29번이 해서 토탈 용도 몇 가지? 29가지가 있다는 거. 다시 앞으로 가요. 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하고 두 가지. 자, 단독주택을 보면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그러죠? 자, 귀찮아서 막 입 꽉 다물고 있다.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내년에 열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죠? 올해로 끝나야 돼요. 내년에 대답할 기회가 생기는 수도 있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그래서 올해 대답하는 걸로 끝내주세요. 자, 단독주택은 첫째, 순수한 단독주택. 그 다음, 다중주택. 그 다음에 공관. 공관을 자꾸 물어보는데 일본식 옛날 용어로 하면 관사를 얘기합니다. 관사. 왜 그 사단장 관사, 교장 관사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일본식 용어라고 안 쓰는 거고 총리 공관에서 돈을 5만 달러를 줬네 안 줬네 뉴스 한참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준 사람은 줬다고 그러고 안 받은 사람 안 받았다고 그러고 판사는 줬다 해서 징역 가라라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관사를 공관을 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은요 연립주택, 그 다음 다세대 주택, 그 다음 기숙사. 그 뭐 외울 때 못 외워서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이러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한 두 번 보면 되는데 그러죠? 네 가지인데 참고로 잘 봐요. 40문제가 공법이 출제가 되는데 책형에 따라서 문제가 배치가 좀 달라요. 책형 A형이냐 책형 B형이냐.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인식을 한단 말이지. 주택법이 7문제 먼저 나오고 뒤에 건축법 7문제 나오는 수가 있고 건축법이 먼저 나오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 문제를 풀 때 단독주택 4가지죠. 공동 4가지잖아요.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 3가지예요. 공동주택도 3가지예요. 그 구분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택법 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건축법의 요 개별 개념은 똑같아요. 건축법 빌려다 쓴다 했으니까. 근데 종류는, 자, 건축법입니다. 지금 하는 게, 건축법은 단독주택이 몇 개? 4개. 공동도 4개. 근데 왜 주택법에서는 얘들 빼냐면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해서 일반에게 마음껏 분양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관사, 일반에게 분양해요? 사단장 돼야 되고, 교장 돼야 되고, 장관 돼야 관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숙사, 얘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상 종류하고 건축법상 종류 달라요.
개별 개념은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3번씩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래도 객관식에 틀린 사람은 어떤 뭐 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벌금을 내야 되는가 아니면 손가락에 문신을 뭐 이렇게 정기 고문하든지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쉬운 거부터. 자, 아파트. 뭘 아파트라고? 책 보고 뜯으세요. 5층이 아니고 거기 어디 5층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있는 대로 좀 읽어주세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돼요. 5층 아니어요. 자, 그 다음에 연립하고 다시대 구분해 보세요. 둘이 차이점 책 보고. 자, 660m가 아니고 빡원 너 똑바로 읽어라. 660m면 그것도 메타가 뭐냐? 미터. 발음이. 나는 성문 종합 영어 하나 그걸로 대학 간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듣기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요? 우리 다닐 때는 뭐 성문 종합 영어 하나 외워서 대학 갔어요. 우리는 듣기고 나발이고 뭐 수능 수능 이런 것도 있어. 뭐야 또 학교 요새 하는 거 뭐라 그래 그거. 애들 그 스카이캐슬에서 나와가지고 왜 코디 받아가지고 내신 그 뭐라 수시 그래 수시인지 정시인지 나발인지 우리 때 그거 없어서 전국에서 시험 봐가지고 등수 딱 내가지고 깔끔하게 있는 집 아들 없는 집 아들 관계없어. 시골에 막 저 농사짓는 아버지 아들도 내가 수능 학력고사 봐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얘는 출세하고 아무리 부자도 그 입김이 없어도 딱 옛날 게 진짜 공평해서 같아요. 뭐 아버지 돈이 많든 없든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그 복잡할수록 부잣집이 유리해. 그러잖아요? 막 그냥 성문 종합 영어, 막 정석 수학 이거 누가 잘 외우느냐? 노력 열심히 누가 하냐? 이거 깔끔. 그래서 옛날 돌아가야 돼 내가 볼 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공부한 사람들이 세계 6위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육학자도 웃긴다고 봐요. 일본 교육은 엉망진창이거든요. 우리보다 전 세계 일본이 훨씬 잘 사잖아요. 갑자기 내 교육부 장관으로 확 다 뜯어고쳐버려. 나는 옛날 학력고사로 돌아갈 겁니다. 빈부의 차이 없도록 부자들은 더 유리하고 이렇게.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먹고 살만 해요. 자, 연립 다시대 둘 다 4층이 아니고 4계층이야. 둘 다 4계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자, 다시 한번 연립주택이 뭐요?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연립주택은 층수가 4계층 이하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 200평을 초과해서 지으려면 연립으로 짓고, 같은 4계층 이하로 짓지만 660, 200평 이하로 지으려면 다세대로 짓는다. 거기 4층, 5층이 아니잖아요. 5계층, 5층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나요? 뭐 별로 궁금하고 그래. 다행히 시험에는 5층을 5계층으로 5층으로 바꾸고 4계층을 4층으로 바꿔서 틀리게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바꿨냐? 2000년 이전에는 5층, 4층이란 말을 썼어. 왜 그때부터 5계층으로 바꿨을까? 필로티가 나오면서 그래 된 거예요. 그전에 필로티 개념이 없었어요. 만약에 아파트를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한다 해버리면 주택으로 쓰이지 않는 층수이든 뭐든 연속해서 층수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자, 이 건축물이 있는데 1층을 기둥을 설치해서 필로티로 주차장으로 쓴단 말이지. 그러면 이 필로티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거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벌써 20년 다 돼가는데, 자, 만약에 연속된 층으로 하면 아파트예요. 5층이잖아요. 그런데 5계층으로 하면, 계층으로 가면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만 계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주택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은 층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4계층밖에 안 되지. 그래 아파트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연립 아니면 다세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했지, 그럼 연립으로 대장 만들 것이고 610 이하면
다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 상태라면 한 층 더 올릴 수 있지. 저는 옛날에 이 상태 4층짜리 1층 필로티로 주차장으로 만드는 걸 아파트로 건축 다 지어서 등기됐는데 살아봤어요. 저는 옛날에 이거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아파트라고 그러면 안 되지. 4개층밖에 안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서 있는 부분만 계산할 때 개층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알면 돼요.